자, 보시죠. 오늘 이제 구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합니다. 시설개론 부분, 이렇게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한 해 동안 여러분하고 시설개론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저는 신명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예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나게 수업을 하자 해서 지어진 게 이제 신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맡은 과목이 시설개론인데 이 앞부분에 보시면 이 시설이라는 게 워낙 많습니다. 우리가 통틀어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에 시설이 되게 많은데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얘기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딱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여러분이 보통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뭘 알고 계시죠? 아파트죠.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도 말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아파트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시설 파트는, 시설에 대한 파트는 주로 이제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만 시험을 출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거는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범위 부분을 딱 국한시켰기 때문에 그것만 좀 기억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 시설개론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딱 파트가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두 개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건축구조. 건축구조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뭐죠? 뼈대. 사람 몸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뼈대가 바로 뭐냐면 건축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이론을 설명하는 건데, 그걸 맨 먼저 하게 될 때는 그 건물을 이루기 위한 뼈대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뼈대를 설명하는 게 바로 건축구조다 이렇게 되면 돼요. 이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건축구조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건물의 뼈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걸 배우는 게 바로 건축구조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50%, 총 40문제 중에서요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0문제가. 여기서 20문제 출제가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건물의 뼈대가 완성이 되었죠. 그럼 건물 뼈대가 완성이 되면 그 뼈대 부분에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편리한 여러 가지 도구나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설비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사람이 생활해야 되는데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급수설비. 그 다음 그 물을 따뜻하게 끓일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 게 뭐죠? 급탕설비. 그리고 우리가 사용했던 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버리기 위한 여러 가지 설비들을 배수설비. 그리고 생활할 때 보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전기설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건축설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50%. 여기가 20문제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출제가 돼요. 어떤 해에는 이게 19문제고 이게 21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요. 10년 동안에 10년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시험 부분에 관한 형태를 통틀어서 딱 한 번 10회 시험 때, 그러니까 우리가 11회 시험 때부터 관리공단으로 들어간 거고 10회 시험 때까지는 사적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이게 국가에서 하는 시험 자격증이 아니고 민간 자격증이었거든요. 근데 11회부터 주택관리사가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부분에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가 11문제, 21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11회 시험부터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구조하고 설비 파트에서 반반씩 나온다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배우게 될 건데, 기초과정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게 9월달 이 9월 부분이 기초과정입니다. 기초과정. 기초과정 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이유 없어요. 시설개론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용어입니다. 시설개론은 용어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앞으로 수업을 들을 때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용어입니다. 그래서 기초과정 때 뭘 주로 설명할 거냐면 기출문제를 설명하고 엄청난 이론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뭘 설명할 거냐면 용어 정리. 그럼 이 용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용어도 있고 시험에 나오지 않은 용어도 있겠죠. 그 두 가지를 다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알아야 나중에 10월 달부터 기본 과정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기본 이론 과정 때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이론 수업할 때는 기초 과정에 했던 용어에 그러면 설명을 안 하느냐? 하죠. 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기초 과정 때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초 과정은 공동주택 시설 개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내딛는 데 있어서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는 게 바로 이 기초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 과정부터 오셔가지고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 기본 개념을 안 잡아놓으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고 10월 달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교재가 지금 교재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한 권입니다. 한 권. 그럼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와, 주택가에서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나느냐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용어 정리고 용어 정리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교재는 미안하지만 좀 두꺼워요. 두껍습니다. 그게 언제 나오냐면 10월 달 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교재가. 그래서 학원에는 언제 배부되는지 모르겠는데 학원은 언제 배부된대요? 얘기가 없죠. 네, 책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럼 다음 주 나오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밖에서는 서점에서는 지금 예약 판매가 들어갔거든요. 예약 판매가 들어갔는데 그 예약 판매에서 지금 1위가 뭐냐면 전국에서 통틀어서 예약 판매 1위 교재가 시설개론 교재예요. 지금 1위가 아직 책도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택회사 총 통틀어서 예스24에 보면 순위가 쭉 나오거든요. 가장 많이 팔리는 교재 부분들. 근데 팔리지도 않는데 예약 건수 자체가 제일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시중에 팔리는 책보다. 그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5년 전에 에듀윌에서 이제 수업을 초창기에 에듀윌이 만들어지고 처음부터 이제 에듀윌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있다가 다른데 스카우트에서 갔다가 다시금 여기로 다시 온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뭐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저렇게 또 뭔 또 수업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래서 10월 달부터 기본 과정 들어갈 때 기본서가 나오니까 그때 아마 기본서 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서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시설 개론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서 책이거든요. 그 책 안에 어떤 체계 부분하고 그 다음 내용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기초과정 때 용어를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9월 달 할 때 이 용어를 정말 잘 배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10월 달에 한 분과 하지 않은 분의 차이가 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9월 달은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복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수업 듣고 난 뒤에 복습하셔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복습? 해야죠. 해야죠. 복습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초과정이든 뭐든 간에 하셔야 돼요. 그런데 부담감 가지지 말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본과정 때는 부담감을 가지고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 내용 자체도 좀 까다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초과정은 암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가능하면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복습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복습하냐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반드시 오늘 알아야 된다고 얘기한 내용들 있죠. 그것만큼은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기초과정에서 용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내가 이 용어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수업은 완벽하게 내가 소화하신 거예요. 그렇게만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 3번. 3번 정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3주 정도 수업하는 거 맞죠? 기초과정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건축 구조를 1.5회 할 거고 건축 설비를 1.5회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주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끝나면 이제 기본과정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건축 구조 중에서도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용어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교재 여러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어딜 보시냐면 73페이지에 보시면 73페이지 보시면 학습전 체크가 나옵니다. 학습전 체크. 학습전 체크에서 뭐 여러 가지 설명도 어떻게 출제되나요 하였는데 그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객관식 시험이고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뭐 그런 내용들이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74페이지 보시죠. 74페이지 보시면 건축 구조라 해서 한눈에 보기 하고 나오는데 이 74페이지에 나오는 건축 구조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기본 이론 가서 기본수에 보면 더 디테일하게 장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기초과정 때는 굳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눌 필요 없이 전체 개념만 조금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파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총 지금 몇 개 파트죠? 7개. 왼쪽 3개, 오른쪽 4개니까 총 7개입니다. 아시겠죠? 총 7개 파트인데 이 부분이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이 건축 구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건축 구조는 뭐라고 그러죠? 건물의 뼈대. 건물의 뼈대. 그러면 건물의 뼈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건물의 뼈대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건물은 땅이 있겠죠. 이 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토지라고도 하죠. 그렇죠? 또는 다른 말로 뭐냐면 이 면을 지면이라고도 합니다. 땅의 면.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라운드 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영어가 나오는데 시설개론은 정말 까다로운 게 뭐냐면 한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영어가 나오고요. 독일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어는 개인적으로 나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책에는 일본어는 안 나와요. 근데 현장에서 일본어를 되게 많이 써요. 근데 그 현장에서 쓰는 부분, 그러니까 시설개론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현장에서 일하신 분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한양대학교에서 그 건축 석박사를 하고 그리고 석사하기 전에 학부 나오고 난 뒤에서는 뭘 했냐면 현대건설에서 일을 했어요. 한 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가 현장에서 야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다. 그래서 접고 바로 다시 석사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박사까지 마치고 이제 지금 어느 학교에 이제 교무임으로 같이 있으면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다 보면 내용 자체가 건축에 관한 내용이 뼈대를 두고 설명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뭐냐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설계 도면이란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설계 도면을 보고 그대로 뭘 하면 돼요?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건물을 짓는 방법을 시공이라고 얘기해요. 공사를 실시하는 거. 되나요? 그러면 시공을 할 때 도면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건물을 보면 인면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건 인면이 되고 그리고 위에서 건물을 볼 수도 있죠. 위에서 볼 때는 이걸 어느 한 층에서 잘라요. 잘라서 보는 면을 뭐라 보냐면 평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평면도. 밖에서 이 면을 보면 뭐죠? 인면도. 그게 도면상에 나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 소장이 되면 발주를 하든 뭘 하든 도면을 봐야지만 그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시설개론 공부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부분들의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이 시설개론은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무 부분에서 들어가는 내용들하고 너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현장의 실무와 이론은 괴리감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에 있는 부분을 이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어떤 일하는 분들이 책을 보다 보니까 현장에는 이렇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례들이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에 가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시험을 보고 합격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든 간에 현장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이론 부분에 관한 내용에 따라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하다 보면 아마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부분 설명을 하고 그림도 설명할 건데 이게 바로 지면입니다. 그라운드 라인에서 GL로 표시를 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위에 뭘 올리면 되냐면 건물의 뼈대를 올리면 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면에다가 이렇게 건물의 뼈대를 올렸다는 얘기예요. 올리면 이 건물이 땅에 뭐가 된 게 아닌 게냐면 위에 고정이 된 게 아니고 그냥 건물이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옆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뭐 옆에서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바람이 있죠. 바람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옆에서 작용하는 힘이 지진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지진이 잘 안 생기지만 땅을 흔들죠. 흔든다는 얘기는 옆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그럼 옆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작용하는 힘을 어떤 물체에 어떤 무게가 작용하는 힘을 어떤 무게가 어떤 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 부르냐? 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어떤 물체의 무게가 작용하는 힘을 뭐라 부르냐면 하중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작용하는 힘은 수평적으로 작용했죠. 그럼 이건 수평 하중이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말로 뭐냐면 세워져 있는 이게 일반적으로 뼈대에 축이 된다 그러면 그 축에 횡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중을 뭐라고 하냐면 수평 하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횡하중.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기초과정 때 우리가 주로 하는 거예요. 기본과정 가서 이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횡하중 있잖아요. 횡하중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공동주택 시설개론이 정말 용어가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개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 이게 바로 횡하중입니다. 그러면 횡하중이 작용하면 이 건물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그죠? 땅에 뭐 하지 않으면 고정돼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게 움직일 거면 이렇게 미끄러질 수가 있다고요. 미끄러지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영어로 슬라이딩, 한자로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활동. 무슨 말이가 돼요? 미끄러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슬라이딩, 영어로. 그걸 한자로 뭐냐면 활동이라고 얘기해요. 이게요, 제가 그냥 툭 던지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이 단어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나중에 뭘 하게 되냐면 옹벽이란 걸 하게 돼요. 옹벽이란 게 뭐냐면 산이 이렇게 있죠. 산이 있는데 산을 깎아서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럼 산을 깎았어요. 그리고 평지를 만들고 건물을 올리는데 비가 오면 자꾸 여기 있는 산에 있는 흙이 어떻게 돼요? 흘러내려요. 근데 그게 많이 흘러내리다 보면 나중에 건물을 덮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우면산 산사태 들어보셨죠? 이 건물이 넘어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산을 깎고 난 뒤에 이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여기다가 벽이란 걸 만들자. 근데 그 벽은 되게 단단한 벽이고 이 흙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벽을 만들자. 그래서 벽은 벽인데 흙을 감싸 안을 옹. 한자로 감싸 안을 옹이라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 옹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런 옹벽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전체적으로 그런 옹벽 부분이 옆에서 흙이 압이 들어오는 걸 지금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흙의 압이 이 옹벽이 지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죠. 활동. 그래서 옹벽 설계할 때 안정 조건 중에 하나가 활동이에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하나씩 용어를 하는 게요.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정말 개념을 이해하시면 쉽게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어야지만
공동주택은 해결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횡력이 작용하면, 횡력이 횡하중 또는 수평하중이 작용하면 이 건물이 미끄러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고정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횡하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횡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하중들이 있느냐를 봤을 때 아까 뭐가 있었죠? 바람. 바람이 부는 것도 횡하중 맞죠? 그럼 바람은 우리가 한자로 풍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뭐라 불러요? 풍하중. 풍하중. 됐나요? 그 다음에 지진이 와서 옆으로 흔들 수 있죠.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오케이, 지진하중. 이게 시험 문제에서 19의 시험 문제. 다음 보기에서 횡하중으로 구성된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왜 공동주택 시설 개론이 어려워하냐면 개념을 안 잡고 무조건 뭐죠? 외우는 거예요. 맨 땅에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래. 무조건 외우자. 당연히 시험을 보려면 암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해를 바탕이 되지 않은 암기는 그냥 나중에 허물어져요. 그래서 시설개론 문제가 약간만 까다롭게 나와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개념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중이 작용하는데 이 횡하중에 의해서 건물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걸 땅에다가 뭐 해주자? 고정을 시키자. 그럼 땅을 뭐 해야 될까요? 파야죠. 땅을 파야죠. 이 땅을 파는 작업을 우리는 뭐냐면 토공사. 땅을 파는 공사를 토공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땅을 파고 난 뒤에 그리고 뼈대를 세우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다가 혹시 기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기둥.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기둥 들어보셨죠?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기둥을 여기다가 세웁니다. 이게 뼈대죠. 근데 이렇게 세우면 잘 보시면 땅 위에 그냥 기둥 하나를 올려놓으면 그 넓은 땅에서 기둥 하나가 집중적으로 작용하죠. 그럼 위에서 힘을 계속해서 건물을 쌓아서 올라가면 이 무게 때문에 땅이 어떻게 되죠? 밑으로 내려앉을 수 있죠. 왜? 그 기둥 하나의 힘이 분산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럼 그 기둥 하나가 여기에 집중적이기 때문에 여기가 구멍이 뻥 뚫린다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위에서 오는 뼈대, 기둥들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땅 전체에 분산해서 조금 내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만든 게 여기다가 이런 판을 밑에다가 하나 만드는 거예요. 판 자체를. 판을 대고 위에다가 뼈대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는 기둥이 이 판에 먼저 힘이 분산이 되고 그리고 그 힘들이 땅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걸 뭐라 불러요? 기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상부에서 오는 건물의 뼈대의 힘을 받아서 땅에다가 골고루 분산해주는 역할하는 이 녀석이 뭐라고요?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구조의 분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는 어떤 구조가 있는 걸 배울 거고 그 다음 하나 배우는 게 뭐냐면 땅을 파고 난 뒤에 뼈대 부분이 오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설치하는 건물의 뼈대가 건물의 그 부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초 부분을 먼저 세우고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뼈대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제 됐나요? 여기까지요? 그러면 그때 뼈대를 세울 때 이렇게 뼈대를 세울 건데 그때 뼈대를 세우는 재료가 철근 집어넣고 철근 이렇게 생긴 게 철근이 있어요. 가는 게 나중에 배울 겁니다. 더 자세하게 철근 집어넣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철근에다가 뭘 부어요. 이게 뭘 붓냐면 콘크리트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콘크리트 아마 시멘트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철근 집어넣고 붓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시멘트를 붓는다 이러고 시멘트를 붓는 거 아니에요.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콘크리트는 뭐냐면 콘크리트는 시멘트 플러스 물 플러스 모래 플러스 자갈. 시멘트하고 물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어서 만든 걸 뭐라 불러요? 콘크리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철근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으면 되는 거예요. 부어서 만든 그런 뼈대 구조를 뭐라 부르냐? 뭐라 부를까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무슨 의문점이 드냐면 지금 철근이라는 재료하고 콘크리트라는 재료 두 가지를 같이 썼죠. 그런데 왜 이름을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냐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 콘크리트 철근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이거 아세요? 초콜릿 중에서 이 안에 아몬드가 들어가 있어요. 아몬드가. 그리고 바깥에 초콜릿이 있어요. 이거 뭐라 불러요? 왜 초콜릿 아몬드라고 하죠? 아니 이 사람 뭐라 불러요? 아몬드 항상 이름을 붙일 때는 안에 있는 재료부터 먼저 명칭을 정하고 바깥에 있는 거. 두 가지 재료가 들어갔는데 왜 콘크리트 철근이라 하지 않고 왜 철근 콘크리트를 하냐는 얘기예요. 에이 뭐 이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모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울 때 아니 나는 원래 철근 콘을 알고 있는 물론 철근 콘크리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안 헷갈리죠.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처음 들어본 사람은 아니 콘크리트가 먼저냐 철근이 먼저냐 콘크리트 철근이라고 해야 되느냐 철근 콘 헷갈릴 수 있다고 이게. 에이 그게 뭐가 헷갈릴까. 그렇게 따지면 기초과정 때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르는 부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런 재료가 또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하지 말자. 철근 콘크리트 하지 말고 그냥 철 있잖아요. 철을 이거는 철근이고 철을 뼈대 형태로 모양을 만들자. 철을 뼈대 모양으로 딱 틀을 짜가지고 만들자.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만들자. 철근은 힘이 없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뼈대로 쓰면 위에 힘을 받으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자. 이건 철을 뭐로 만든 거예요? 뼈대로 만든 거죠. 철골이라고 얘기해요. 골조도 뼈대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세워주면 기둥을 이걸로 세우면 이건 무슨 구조? 철골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만약에 철골 구조로 뼈대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 주문해야 돼? 안 주문 안 해야 돼요? 주문을 해야 이거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주문하려면 얘네 이름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이름을 알아야죠. 그러면 이것의 이름은 뭐냐는 얘기예요. 철골이냐? 아니요.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뼈대로 만든 게 철골 구조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이름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거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영어의 무슨 모양하고 같아요? 그렇죠. H의 형태를 가지는 뭐죠? 스틸. 강이죠. 됐나요? H의 형태를 가지는 강이에요. 이게. 이름이 너 이름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저요? H 형태를 가지는 강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주문을 해야 돼요. 이거 만들려면. 자, 전화해서 H 형태를 가지는 강 갖다 주세요. H 형태를 가지는 강 벌써 출발했는데요. 그럼 H 형태를 가지는 강이 아직도 안 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줄이자. 그래서 줄입니다. 어떻게 줄여요?
H 첫 자와 끝자만 땁니다. 뭐라 불러요? H형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H형광이래요. 그럼 만약에 이게 H 모양이 아니고 이는 C자 모양으로 돼 있으면 C형광, 약간 디귿자 모양으로 돼 있으면 디귿형광, 똑같은 거지만 됐나요? Z 모양으로 돼 있으면 Z형광.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설개론에는 줄임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실제로 줄임말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아, 이런 걸 가지고 뼈대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됐나요? H형광. 그걸 여기다가 뼈대로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철골 구조 또는 강 구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걸 또 하기 싫어. 왜? 건물이 높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낮기 때문에 그냥 벽돌을 아세요? 벽돌을 쌓아서 뼈대를 만들겠다. 벽돌을 쌓아서 만들겠다. 이렇게 생긴 거. 이런 벽돌을 쌓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큰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이거 뭐예요? 블록. 보르꼬 말고요. 보르꼬는 일본 말이고, 예? 일본 말이고, 그죠? 시멘트 있죠, 시멘트. 시멘트가 우리나라 말로 뭐라 불러요? 세멘 하시면 안 돼요. 다 그 일본 말이라니까요. 예. 시멘트를 우리나라 말로 결합시켜 준다 해서 결합제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결합제. 근데 그걸 외래어로 그대로 쓰는 거죠, 그냥. 됐나요? 그렇게 돼요. 어쨌든 자, 이게 블록입니다. 블록. 그러면 벽돌을 쌓아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뭘로? 그렇죠. 블록을 쌓아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작으면 돌을 쌓아서 올릴 수도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하나 개체 하나하나 개체를 쌓아서 올리는 거예요. 쌓아서 뭐라 불러요? 이걸 조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뼈대를 만드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철골 강구조로 해도 되고 아니면 벽돌이나 블록을 가지고 하는 조족 구조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순서가 기초 구조하고 철근 콘크리트하고 왼쪽 가서 철골 구조하고 그 다음 오른쪽 가서 조족 구조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되나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공동주택은 뭘로 돼 있을까요? 철근 콘크리트로. 여러분들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철근 콘크리트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돼요 이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뼈대가 다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뼈대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모양을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창도 달고 문도 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요소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기타 부분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창호란 말을 쓴 거예요. 이제 창이나 문들을 일컬어서 뭐라 부른다? 창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 H형광 주문해야 되죠. 그러면 이 현장에서 얼마 정도, 몇 개 정도 되는지 물량을 산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산출하는 것을 적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면상에 벽돌이 몇 개 들어가는지, 이 건물 지을 때 벽돌이 몇 개 들어가는지,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철골에서 H형광이 몇 개 들어가는지 그런 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적산. 그런데 그 다음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그게 100개 들어간다고 오케이. 100개 들어갈 때 하나에 대한 단가가 있어요 없어요? 단가가 있겠죠. 그 단가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공사비가 나오겠죠. 그걸 뭐라 불러요? 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하면 제1편 건축구조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1편 건축구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개념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가장 기초적으로 보셔야 될 게 나중에 이 하나하나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거예요. 이제 언제요? 다음 시간에. 됐나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전체 흐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기초과정 때는 시간을 한 40분 정도? 1시간 개념을 40분에서 35분 정도 그 정도 해서 끝낼 겁니다. 이제 기본 과정 가면 한 50분씩 이제 1시간 한 강의가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 과정 때부터 이걸 50분씩 하면 이제 책을 조용히 듣고요. 자리를 뜨게 됩니다. 역시 내가 공부할 때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천천히 부담감 가지 마시고 오늘 한 부분에서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첫 시간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첫 시간에 기억하실 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시설계로는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공동주택이 붙는다는 거. 그래서 시험 범위가 공동주택이라는 시설에 국한돼서 출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공동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고요? 건축 구조와 건축 설비로 나눠진다는 거. 그러면 건축 구조는 뭐가 된다고요? 뼈대가 되고 설비는 사람이 생활하는 데 편리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장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부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건물의 뼈대라고 하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철골 구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조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요? 없어요. 그 세 가지가 주로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호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 시간은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그 뒷부분 지나가도록 할게요.